여러분, 소변에 거품이 계속 생기거나 아침마다 눈이나 발목이 붓는다면 단순한 피곤이 아닙니다. 바로 신장 이상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무서운 건 신장 기능이 절반이나 망가져도 증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발견했을 때는 이미 중기 이상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MJ 파파입니다. 오늘은 신장이 왜 망가지는지, 그리고 신장을 젊게 지키는 생활 전략과 과학적 근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다거나 소변에서 단백질이 검출되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지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면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필요한 성분들은 다시 흡수시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이 만성신장 질환을 앓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신장병 환자의 90% 이상이 자신의 질병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기능의 75% 이상이 손상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장병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장 건강의 적신호를 미리 알아채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검사 지표를 정확히 해석하는 법, 신장을 살리는 음식들, 그리고 실제로 2주만 실천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7일 리셋 루틴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중간과 마지막에 검사 지표 해석법과 특급 루틴도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신장은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그런데 정수기 필터는 교체가 가능하지만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장 건강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신장병의 무서운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능의 50%까지 손상되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2개의 신장이 있고 1개만으로도 정상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중기, 즉 3단계 이상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말기인 5단계에 이르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보내는 대표적인 신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단백뇨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신장에서 단백질이 걸러져서 소변으로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와 거품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눈이나 발목이 붓는 것입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수분과 염분 배설에 장애가 생겨 부종이 나타납니다. 특히 중력의 영향을 받는 발목과 다리, 그리고 피부가 얇은 눈 주위에 부종이 잘 생깁니다. 세 번째는 만성 피로와 무기력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몸에 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또한 신장에서 적혈구 생산을 도와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빈혈이 생겨 더욱 피로해집니다. 네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신장은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과 나트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혈압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고혈압이 신장을 손상시키기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다섯 번째는 식욕부진과 구역질입니다. 몸에 쌓인 노폐물들이 독성 물질로 작용해서 소화 기능을 방해하고 구역질을 유발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신호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장 이상은 반드시 검사를 통해서만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신장 건강을 확인하는 핵심 검사 지표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표들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건강검진 결과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액 검사의 크레아티닌입니다.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나오는 노폐물로 정상적으로는 신장에서 걸러져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정상 수치는 남성이 0.7에서 1.3, 여성이 0.6에서 1.1 mgdl입니다. 이 수치가 높다면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크레아티닌 수치가 약간 높을 수 있고 근육량이 적은 노인이나 여성은 낮을 수 있어서 단순히 수치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지표가 바로 사구체 여과율, 영어로는 GFR입니다. 이는 신장이 1분 동안 걸러낼 수 있는 혈액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로 나이와 성별, 체중을 고려해서 계산합니다. 정상 수치는 90 이상입니다. 60에서 89 사이면 초기 이상을 의심할 수 있고 30에서 59 사이면 중기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15 이하가 되면 말기로 투석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변 검사입니다. 단백뇨와 혈뇨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소변의 단백질이 거의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하루 150mg 이상의 단백질이 소변으로 나오면 단백뇨로 진단합니다. 혈뇨는 소변의 적혈구가 섞여 나오는 것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육안적 혈뇨와 현미경으로만 확인되는 현미경적 혈뇨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혈압입니다. 신장과 혈압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장병이 있으면 고혈압이 생기고 고혈압이 있으면 신장병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혈압을 130에서 80 mmHg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당화혈색소입니다. 당뇨병은 신장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당화혈색소는 지난 2개월에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나타내는 지표로 7%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검사 주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40세 이상이거나 당뇨병,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최소 1년에 한 번, 위험 요소가 많다면 6개월마다 검사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신장병으로 진단받은 분들은 3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보들입니다. 세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올레산과 폴리페놀 성분이 염증을 억제하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지중해식 식단을 오랫동안 섭취한 사람들의 신장 기능이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기준으로 1-2스푼 정도입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나물 무침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공복에 한 스푼씩 드셔도 됩니다. 다만 튀김이나 고온 조리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열에 의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2위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 성분은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독성 물질의 배출을 도와줍니다. 브로콜리를 조리할 때는 잘게 썬 후 5분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찜기에 2분 정도만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포라판 함량이 최대가 됩니다. 두부나 들기름과 함께 드시면 단백질 공급과 함께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다만 신장병 중기 이후에는 칼륨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주 2에서 3회 정도로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위는 마늘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이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신장 기능 감소 속도가 현저히 느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열에 의해 알리신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마늘을 다져서 5분 정도 두었다가 샐러드나 무침 요리에 활용해 보세요. 하루 권장량은 작은 숟가락으로 하나에서 2개 정도입니다. 다만 과다 섭취하면 속쓰림이 있을 수 있고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신장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생선, 특히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도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 특히 호두에는 알파 리놀렌산이 들어있어 신장 기능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인첨가물은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탄산음료, 햄, 소시지 같은 가공 육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도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신장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습관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신장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소금 섭취량은 하루 10g으로 WHO 권장량인 5g의 2배에 달합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신장에서 칼슘 배설을 증가시켜 신장 결석의 위험도 높입니다. 국물을 절반만 마시고 김치나 젓갈 같은 짠 반찬을 줄이며 외식할 때도 싱겁게 요청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진통제 남용입니다. 특히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 혈류를 감소시켜 신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이런 약물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사람들의 만성 신장질환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통이나 관절통이 있을 때 약부터 찾지 마시고 충분한 휴식이나 스트레칭, 찜질 등으로 먼저 해결해 보세요. 세 번째는 단백질 과다 섭취입니다. 특히 붉은 고기나 단백질 보충제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 필터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단백질을 분해할 때 생기는 질소 노폐물들을 신장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체중 1kg당 0.8에서 1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적당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도 체중 1kg당 1.2에서 1.6g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흡연과 음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또한 담배 속 독성 물질들이 직접 신장을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흡연자의 신장병 발생률이 비흡연자보다 2배에서 3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알코올은 탈수를 일으켜 신장에 부담을 주고 과음은 급성 신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금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 결석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하루 6잔에서 8잔, 약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가랑비처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외에도 과도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도 신장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개선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7일 신장 리셋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주만 꾸준히 실천해도 수치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날은 국물 절반 남기기입니다.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의 상당 부분이 국물에서 나옵니다. 국, 찌개, 라면 국물을 절반만 드세요.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적응됩니다. 대신 향신료나 허브를 활용해서 맛을 내보세요. 두 번째 날에는 아침에 미지근한 물과 올리브 오일 1스푼입니다. 기상 후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스푼을 넣어 드세요.
올리브 오일의 항염 작용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공복에 마시는 물은 하루 종일 신장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세 번째 날에는 브로콜리와 두부 반찬을 필수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두부와 함께 무쳐 드시거나 브로콜리 두부 스테이크를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두부의 양질의 단백질이 신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4일째에는 저녁술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캐모마일 차, 루이보스 차 또는 단순한 보리차도 좋습니다. 알코올 대신 차를 마시면 수분 공급도 되고 항산화 성분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취침 전 따뜻한 차는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5일째에는 하루 물 6잔과 30분 걷기입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2시간에서 3시간마다 조금씩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물병에 표시를 해서 마신 양을 체크해 보세요. 30분 걷기는 혈압과 혈당 개선에 도움이 되어 간접적으로 신장 건강에 기여합니다. 6일차에는 진통제 대신 스트레칭과 찜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목이나 어깨가 아플 때,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할 때 바로 진통제를 찾지 말고 먼저 스트레칭이나 온찜질을 해보세요. 많은 경우 근육 긴장이나 혈액순환 개선만으로도 통증이 완화됩니다. 7일차에는 소변 거품과 붓기를 기록하고 혈압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소변 상태를 확인하고 발목이나 눈 주위 붓기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가능하다면 혈압도 측정해 보세요. 이런 기록들은 나중에 의사와 상담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추가적인 루틴으로는 주 2에서 3회 마늘을 생으로 섭취하기, 가공식품 줄이기, 규칙적인 수면 패턴 유지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개선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 5일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신장은 조용한 살인자라 불리지만 조기 관리만 해도 평생 내 신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검사 지표와 리셋 루틴을 꼭 기억하시고 작은 습관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특히 40세 이후에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신장 건강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크레아티닌, GFR 같은 지표들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이상이 있다면 조기에 관리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신장이 젊게 살아나길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